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상근 책임자를 맡고 있는 서석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먼저 정영주 교수님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IT과 정영철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 IT, 일본 IT과를 졸업한 박시연입니다. 현재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으로부터 내정을 받았고 다음 달 4월쯤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 전문대 컴퓨터 정보 계열 일본 IT학과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IT과 한규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찾아뵙게 된 영진 전문대 같은 경우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이제 네 분 패널과 함께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영철 교수님 옆에 계십니다만은 영진 전문대가 어떤 취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일본 기업 취업을 위해서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가? 그게 각 대학의 당국자들 또 학생들에게 혹시 참고가 될지 몰라서 간단한 설명을 좀 청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일단 이제 영진전문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1977년도에 저희 개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주문식 교육을 처음으로 창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이제 오더를 받아서 기업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 해당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아주 특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본 취업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게 이제 2006년도입니다. 이제 그걸 왜 생각하게 됐냐면 일본 취업을 이제 국내의 취업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제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외국 인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일본 취업을 위한 특화된 반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개당 이제 현지에 계시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업에 계시는 교수님들 초빙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어 교수님,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도 초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학생들도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해서 지금 약 한 일본 IT과 같은 경우에는 한 45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일본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도와준달까 지지를 물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여타 기관이 좀 있으신가요? 이게 뭐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네, 이게 사업을 저희가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국고 지원이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교비에서 지원을 하다가 이제 고용노동부의 이제 청해진 대학 사업, 그 다음에 그 K무브 사업, 그 다음에 대구시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원금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물론 학교에서도 대응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진전문대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어떤 분야에서 몇 년간 주로 무엇을 이런 조금 더 상세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이제 대학들에서 이제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대학 내에서 하나의 기관에서 이제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을 모아서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신입생 모집부터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이제 하나의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저희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IT 학과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저희는 학생들을 이제 모아서 일본 기업과의 주문식 교육 협약을 통해서 이제 반의 교육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저희가 생각해 봤는 게 이게
이게 그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공도 가르쳐야 되고 일본어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전공은 당연히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전공자니까 당연히 컴퓨터 CS 쪽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어입니다.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 해외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바로 이 언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컴퓨터 일본 IT 학과 내에 이제 일본어를 담당하는 교수님을 저희가 이제 모시고 와서 하나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과 안에 전공 교수님과 일본어 교수님 이래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하나는 일단은 가능한 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케무나 청해진 대학 사업을 활용하셔가지고 이게 언어 교육이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언어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일본에 취업하려면 당연히 일본어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아무리 전공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면접 당시에 일본어로 그 설명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어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일본어 특강들을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 이제 결국은 학생들을 아무리 잘 교육을 시켜도 취업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취업처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것 같고 이제 저희도 이제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해서 이제 네트워크 구축해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월드잡 플러스나 이런 사이트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요즘 구직 공고가 구인 공고가 지금 있습니다. 해서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지금 컴퓨터 공학 소위 IT 말씀하시는데 IT 이외에 어떤 분야들이 또 여기 영진전문대학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영진전문대학교 안에는 지금 이제 일본 취업반을 준비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IT, 기계, 전자, 전기, 그다음에 관광이 있습니다. 우리 저 박시현님께 한번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학교에서 일본 기업에 취업을 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는 소리가 몇 번이나 이렇게 뭐 수식어로 붙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어떤 것이었다고 보시나요? 졸업생이 한 사람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교내에 아무래도 일본인 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현지인들과 함께 그 일본인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어로 회화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어 교수님들이 되게 양질의 교육을 해주고 계십니다. 인풋뿐만 아니라 아웃풋도 언어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발표나 아니면 소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본어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일본반에서는 이제 일본 취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자기 어떤 부분이 일본 취업에 있어서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생이 한 사람으로 이런 제언, 건의는 좀 드리고 싶다.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저는 사실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후배 관계의 이런 커넥션이라던가 만남 이런 게 좀 적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도움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혹시 참고를 하신다면은 이런 선후배 간의 그런 관계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서로 이렇게 의지가 되고 같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오랜 기간 또 주임 교수님으로서 보직을 맡으시면서 타 대학에 이런 우리 학교의 이 프로그램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게 이식이 가능하겠느냐? 그거는 또 다른 결정, 또 다른 그 문제이지 않겠느냐?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예, 뭐 타대학에서도 뭐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진 내에서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보면 이제 지금 다른 대학에도 이 적용이 뭐 가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수님들의 좀 헌신도 조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까 전에 조금 전에 학생들이 저희 야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제 좋은 이제 옆에 있는 박시현 졸업생처럼 소프트뱅크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전공도 해야 되고요. 일본어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만 남아서 공부를 한다. 과연 학생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결국은 교수님들도 그 학생들하고 같이 뛰어 주셔야지 이제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교의 지원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이제 노력 이게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경험자로서 아, 이런 게 어렵더군요. 이런 거는 조금 염두에 좀 깊이 두시고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험자로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조언을 주실 게 혹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제 일본 IT과 교수님들이 많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요.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해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일단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외 취업이란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일본어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면 일본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 왜 한국에 와서 뽑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친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전공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교육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그럼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좀 세심하게 케어를 조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굉장하게 지금 그 긴밀하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학생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중도에 뭔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케어를 하셔서 그다음에 잘 면담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이룰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단이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3년 전에 비해서 뭐 학교 측도 실감하시겠습니다만 한국 청년 인재를 원한다라고 하는 일본 기업 모집단의 절대적인 수가 모집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인상이 강합니다.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또 학생들도 이렇게 그 노력을 하는데 아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귀한 학생들을 뽑아줄 일본 기업들의 수를 예비 후보의 수를 모집단의 수를 늘려가지 않는다면 그게 한계에 봉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학교 내부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관계 기관이 많이 있는데 각 대학도 마찬가지신 거니까 이러한 청년 인재의 일본 기업 취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대학 중에 하나로서 또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중에 한 분 교수님으로서 일본 기업 모집단을 충원해 가는데 이런 노력을 조금 학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울여 달라 그러한 제언 있으시면은 한번 경청하고 싶네요.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제 일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해외 취업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취업처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취업처를 확보하기가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 학생들이 취업이 가능한 취업처를 확보를 해주시는 게 이제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외 취업 박람회들이 많았었고요. 이제 그런 이제 해외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지금 현재 취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일재단에서 이게 또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학생들이 또 내정으로 또 이어졌는데, 이 유관기관 관계자분, 해외 취업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취업처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지금 해보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일본 취업 지금 최근 2년간의 좀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출국을 못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에서 더 이상 이제 학생을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에 못 나가고 있는데 또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이제 해결했던 방법이 신규 기업 발굴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해외 취업을 이제 그 해외 인재를 뽑지 않았던 기업은 뽑을 이제 그 여지가 있으니 저희가 그쪽으로 해봤는데, 이게 학교가 컨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0명이 취업은 다 했는데, 그러면 그 모교가 배출한 중요한 인재들인데, 우리 박시연 졸업생도 그 중에 한 분이시겠지만, 학교 측에서 사후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가? 취업한 다음에 그 본교의 졸업생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 있고, 또 신상의 변동이 있을 때 학교 측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그들이 어떠한 애로를 뭐 회사 내에서건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일본 현지에서 또는 국내에서 어떤 뭐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혹시 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그 학생들 이제 내정을 받고 이제 출국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뒤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그 일본 IT과의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정말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후 관리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수가 4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씩 도쿄에서 이제 동창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그 당해년도 졸업생 3학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회장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 이제 졸업생들, 이전에 졸업생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교류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졸업생들이 이제 거기 가서 선배들하고 연락처를 나누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셋업을 하기 위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교류를 하고요. 또 다른 거는 저희가 1년에 2번 갑니다. 애들이 이제 4월, 만약에 올해 4월에 취업을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이라면 저희가 7월 달에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11월 달에 방문을 하는데, 기업체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기업에 가서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학생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노쿠베에 가서 학생들이 또 치킨도 먹고 싶고 하니까 저녁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의 CEO들께 이렇게 청을 해서 인터뷰를 해보면, 일본의 꼭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의 학생들이 물론 모국어를 사용을 하고 또 일본의 문화에 그대로 녹아져 있으니까 수용이 가능하고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일본 뭐 전반적인 특유의 문화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해외 시장에 일본 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 인재를 해외 시장에 요원으로 내보냈을 때, 언어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로 한국 인재를 뽑았을 때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것 같지 않더라. 그런 경험에 입각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인 학생들이 이 해외에 나가서 영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비록 서툴지 몰라도 하다못해 영어라도 쓰는 그러한 그 활발함이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국제적인 인재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하나 역으로 드는 고민이, 자, 이렇게 국제적으로 언어 능력도 물론 일본어 중심입니다만 뛰어나고,
그다음에 전공과 관련된 IT, 컴퓨터 공학이십니다만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부분은 꽤 우수한 인재들이 전부 이렇게 해외로 영지 전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취업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해외에 진출을 꿈꾸고 그것이 개인적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이 지적 자산의 유출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혹시 다른 사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에 우리 조국에 좋은 일자리가 IT 관련돼서 그 후생복지도 좋고 급여부터 여러 가지 장래성 비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인재가 남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누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받던 질문인데 이제 학생들을 이제 그 우수한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면 이제 인재를 우리가 이게 유출하는 거지 않냐 이게 그 질문을 받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에 두는 것보다 바깥쪽에 이제 해외로 보내서 더 우수한 인재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면 그 친구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한국에서 성장하려는 친구도 있겠지만 본인이 나는 이제 해외 가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갖고 싶다라고 하면 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거기서 성장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결국은 우리나라 동포고 계속 산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힘을 돕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보내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이제 일본 취업을 가신 분들 혹은 해외 취업에 가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일본에서 정착을 완벽하게 하고자 일본 취업을 갔다기보다 해외에 나가서 저 자신을 좀 더 성장을 시키고 국내로 와서 좀 더 우수한 인재로 국가에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경우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다시 경험을 쌓고 국내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